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기업 구매팀 6년차 구매 직무의 일과 일상을 공유하는 바이로그입니다. 구매는 한 가지 제품군을 담당하는 영업과 달리 서로 다른 특성의 수십 개의 품목과 업체들을 관리하는데요. 당장 오늘 다양한 업체들과 일하면서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구매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유형별 협력업체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 구매입니다. 월 1회 이상 매달 구매하고 마감하는 정기 구매 품목들입니다. 제조업 기준 보통 공장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정기 보수 기간 외에는 멈추지 않고 365일 24시간 연속 생산을 합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에 필수로 들어가고 사용량이 많은 기초 원재료나 주요 부재료들이 주로 정기 구매 품목으로 분류되는데요. 아무래도 특성상 규모가 크고 수시로 구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구매 담당자의 메인 담당 품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기 구매 품목의 중점 관리 사항으로는 철저한 납기 관리입니다. 구매하는 수량과 구매 금액의 규모가 커서 비용 손실을 줄이고자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최적화하고 재고를 최소화하여 관리하다 보니 납기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체와는 주로 생산해서 아직 입고 안 됐다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긴급으로 물량 좀 더 줄 수 있어요? 언제 도착해요? 그리고 더 빨리는 어려워요? 등의 질문을 하고 업체는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화물 연대가 갑자기 파업해서 배차가 안 잡혀요. 그리고 더 빠른 선적 스케줄이 없어요. 선적은 됐는데 경유지에서 환적이 오래 걸리네요. 선사가 파업해서 지연돼요. 그리고 전쟁으로 우회해서 돌아가야 돼요 등 물건을 언제, 얼만큼 보내고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공장의 생산과 재고 현황 그리고 구매 원료의 단위와 리드타임을 바탕으로 적절한 발주 시점에 맞추어 업체에게 발주하고 계획대로 이상 없이 들어오는지 물건이 공장에 잘 입고됐는지 그리고 서류와는 차이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대금 지급이 잘 되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가격 관련해서는 물론 구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장 민감해서 철저히 관리하지만 통화의 빈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가격보다는 납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구매 횟수가 많기 때문에 구매할 때 가격을 검토하고 조정하게 되면 서로 업무적인 소요가 커서 보통 연, 반기, 분기 주기로 가격을 협상하거나 구매하는 제품의 하부 원료 시장 가격과 그리고 제품의 구매 가격을 연동시켜서 포뮬러 형태로 가격을 정해놓고 정해진 가격이 계약 만료되는 시기에 협상하고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스팟성 구매입니다. 구매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품목들입니다. 자사 생산에 소량만 투입되는 첨가제나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테스트하는 소량의 신규 원료 그리고 또는 주문 생산 형태로 운영되는 제품의 원료 등이거나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스페어 파트, 그리고 공장 증설의 프로젝트로 구매하는 설비 등의 품목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스팟성 구매 품목들은 가격 비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매팀에서 평소에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해당 품목 제품의 시장 상황이나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실사용 부서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자산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 경쟁사와 가격 비교를 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물건을 사용하는 실사용 부서에서 구매팀의 구매 요청 품위 또는 SAP PR 형태로 구매를 요청하면 구매팀은 실사용 부서와 원만히 소통하여 요청받은 제품의 스펙을 재차 확인하고 신규 업체를 발굴하거나 과거에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실적 업체들에게 연락을 해서 견적을 비교 검토하고 그리고 예산 범위 이내의 가격으로 정해진 납기 내에 구매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존보다 저가인 신규 제품이 있다면 실사용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여 저가 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비교적 고가인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왜 우리가 이 가격으로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매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사용 부서에서는 빠른 제품 사용을 위해서 구매팀의 발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특정 업체에게 선작업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 실사용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협력업체와는 스팟성 구매이다 보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거나 때로는 연락해본 적도 없는 담당자와 통화나 메일로 소통하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실적 업체들은 사용에 이상 없다고 검토가 되었다 보니 구매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의 제품이 맞는지 그리고 가격에 이상이 없는지 납기에 이상이 없는지 유선과 서류로만 확인하고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구매 주기가 길어서 이후에 추가로 구매를 진행해야 할 때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으니 처음 검토할 때 품목의 특성이나 구매를 진행했을 때 발생한 특이사항 등을 히스토리로 잘 관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독 구매입니다. 구매 규모와 상관없이 특정 원료나 설비 등을 한 개의 단일 업체로부터 단독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단독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매 주기도 길고 구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여러 공급선을 발굴하고 비교해야 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서 검증된 단일 업체로만 유지하는 품목입니다. 연 100만 원 구매하는 품목의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것보다 연 1억 원 이상 구매하는 품목의 신규 업체를 발굴하고 비교하는 것이 원가를 절감하고 집중하는 데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업체의 기술력이 타 공급선들 대비 월등히 뛰어나서 대체할 수가 없어서 단일 업체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품목입니다.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는 보통 자사 제품의 범용 제품이 아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특수형 제품의 핵심 원료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업체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독보적이라서 우리는 업체와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간신히 공급받아 사용하는 의존적인 구조이거나 또는 최초의 업체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우리 연구소가 함께 합작하고 NDA 독점 계약을 맺어서 거래하는 협력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외적으로 회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대체하기 어려운 특수관계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 구매 원료는 구매팀이 결국 업체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까다롭습니다. 공급 업체도 우리가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게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핵심 원료의 공급선이나 특수관계 업체의 경우 아무리 논리적으로 협조적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그냥 다른 회사 제품 쓰세요. 아니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오면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나 조건을 결국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어르고 달래며 구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 공장에 갑자기 화재가 나거나 어떠한 이슈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로서 평소에 업체와 원만히 소통하며 상황을 확인하고 좋은 관계 형성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체할 수 있는 공급선을 부단히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매 유형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